우리나라의 많은 사회자산 중 대구에 있는 것이 한국 최대이거나 최다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구 수성구 도심 가까이에 있는 저수지인 망월지는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입니다. 매년 수만 마리의 새끼 두꺼비들의 이동을 지켜볼 수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소중한 공간인데요. 매년 2월 중순쯤이면 산란을 위해 인근 욱수산에서 망월지로 이동하기 시작하고요. 그해 5월이 되면 수만 마리의 새끼 두꺼비들이 떼를 지어 다시 욱수산으로 이동합니다. 2010년에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망월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수성구청은 망월지를 보존하고 홍보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망월지 두꺼비를 상징하는 뚜비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맹꽁 운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맹꽁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국제보호종인 맹꽁이의 국내 최대 서식지가 대구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명유수지인데요. 유수지는 장마 때 일시적으로 수량을 조절해주는 구역을 말합니다. 대명유수지는 광활한 억새 군락지로도 유명하고요. 대명유수지 일원에 맹꽁이 생태 탐방로와 전망테크 등 맹꽁이 생태 학습장을 조성해 일상 속에서 수월하게 자연 친화적 생태 관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대구는 전국 안경 제조업체의 약 85%가 집중되어 있는 한국 최대이자 세계 3대 안경 생산지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안경 전문 비즈니스 전시회인 대구국제안경전 디옵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 안경산업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대구에 있고 2006년 9월에는 대구 3공단 일대가 국제적 안경산업 메카 조성을 위해 대구 안경산업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는 가장 많은 고서를 소장한 국내 최대 규모의 문중문고가 있는데요. 바로 대구 하원 인흥마을 남평문씨 가문의 인수문고입니다. 문중문고는 주로 유림들에 의해 설립된 순수한 사립도서관으로 문중의 인재 육성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인수문고는 고문을 중심으로 8,500여 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통 고서의 경우 1책이 2 내지 3권 분량이 되므로 권수로 보면 약 2만여 권이 됩니다. 양으로 따진다면 약 4,400여 책을 보유한 안동의 도산서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분량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대 정려각은 대구 달성군 솔레마을에 있는 현풍각시 12정려각입니다. 현풍각시 12정려각은 솔레마을의 현풍각시 가문에 포상된 12기의 정려를 한 곳에 모아놓은 정려각입니다. 정려란 충신과 효자, 연려 등이 살던 동네에 붉은 칠을 한 정문을 세워 표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풍각시 12정려각은 그 유래가 흔치 않은 매우 중요한 유산으로 충효예의 표상이자 청백리의 대명사입니다.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 있는 통일약사 대불은 1992년에 조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조불상입니다. 높이 33m에 달하는 통일약사 대불 조성에는 약 5,000톤의 돌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팔공산과 동화사는 한국 불교의 골간을 이루는 중심 성지이자 호국사찰로 유명한 곳인데요. 통일약사 대불은 민족의 수건인 통일을 성취하여 민족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의미에서 조성된 불상입니다.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대의 오페라 축제입니다. 오페라의 도시 대구의 위상과 품격을 알리기 위해 2003년부터 개최하고 있는데요. 대구 오페라 축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이유는 대구의 음악적 토양과 뿌리가 그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단일 공연장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한 오페라 전용 극장인 대구 오페라 하우스를 중심으로 매년 가을 대구를 오페라의 향기와 물결로 채우는 글로벌 축제입니다.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의 태동과 성장을 견인한 대표 도시입니다. 최초의 붉은 양념통닭도 대구에서 탄생했고요. 1980년대부터 멕시칸 치킨, 처갓집 양념치킨, 스모프 치킨, 교촌 치킨, 호식이 2마리 치킨, 땅땅 치킨 등 수많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대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등 치킨과 관련된 외식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요. 치킨에 대한 역사성과 전통성을 바탕으로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치킨과 맥주를 테마로 문화와 산업을 결합시킨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축제입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전국 최대의 양계와 치킨 산업의 중심지라는 대구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2013년부터 첫 선을 보였는데요. 매년 100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입니다. 대구의 명품 자원인 치킨 산업을 홍보함과 동시에 톡톡 튀는 발상으로 새로운 문화적 개성을 덧붙임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는 축제입니다. 민간이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치맥이 단순한 음주 문화가 아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소통 문화의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데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참꽃 군락지 중 한 곳인 대구 비설산은 국내 최대의 암계류 유적지입니다. 암계류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들이 산골짜기를 따라 천천히 흘러내리며 쌓인 것을 말하는데요. 언뜻 보면 바위가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는 모습과 비슷해서 돌강으로도 불립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전영근 전 교수에 의하면 비설산 암계류는 대구의 빙하기와 관련한 소중한 이야기 자원이라고 합니다. 비설산 암계류는 국내에 분포하는 암계류 중 규모가 가장 커서 천연기념물 제435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또한 학술적, 자연학습적 가치가 매우 커서 세계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계속 찾아오는 대구의 명산입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대구가 만든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뮤지컬 축제입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이 주관하는 뮤지컬 페스티벌이고요. 2007년부터 시작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딤프라는 애칭으로 더 유명합니다. 딤프 뮤지컬 스타 오디션, 창작 뮤지컬 지원 사업,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대구를 넘어 한국 뮤지컬의 전진기지로 평가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브랜드입니다. 대구 달성군 사문진 나루터에서 열리는 달성 100대 피아노 콘서트는 말 그대로 100대의 피아노와 100명의 연주자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피아노 콘서트입니다. 1900년 3월 26일 대구에서 활동한 미국인 선교사 사이드 보텀의 아내인 에피 여사의 피아노를 달성군 하원 유원지의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 들여왔는데요. 이때 들여온 피아노는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근대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데요. 달성군에서는 사문진 나루터가 대한민국 피아노의 고향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문화 콘텐츠화해서 2012년부터 100대 피아노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물과 문화가 유입되었던 지역 역사를 되짚으며 지역의 문화적 역량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대표적 문화상품입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상북도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연화와 모시, 말을 재배하기에 적당한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1915년 일본인이 세운 공장이 대부분이던 대구에 주인호가 국내 최초로 동양염직소를 설립했습니다. 1995년 대구 침산동에 제일모직이 들어서고 1958년 신천동에 한국나일론, 오늘날의 코롱 공장이 들어서면서 대구의 섬유산업은 더욱 발전했는데요. 전국 최대 섬유 도매 시장인 서문시장은 한때 거래량이 전국 거래량의 7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1970년대를 지나며 대구의 섬유산업은 대구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를 이끄는 중요 산업이 되었는데요. 1990년대를 지나면서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대구는 여전히 국내 섬유산업의 최대 중심지입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는 1981년에 조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염색산업단지입니다. 흔히 염색공단이라 불리고 있고요. 약 120여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병합발전소와 공동 폐수 처리 시설 같은 친환경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대구 염색산업단지는 국내 최고 섬유도시, 패션도시 대구의 도시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특화산업단지입니다. 250만 대도시인 대구에 우리나라 최대의 연근 생산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대구 동구에 있는 안심연꽃단지입니다. 이곳은 전국 연근 생산량의
40% 정도가 수확되는데요. 한때는 70%까지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연꽃, 붉은 연꽃이 피기 시작하는 여름철의 안심 연꽃 단지에서 보는 연꽃들의 향연은 말 그대로 장관 그 자체인데요. 반야월 연밭길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진 찍기 좋은 녹색 명소로 선정되었고요. 연꽃 축제도 열려서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찾는 도심 속 생태 힐링 공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철도역 중에서 가장 많은 열차가 정차하는 역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동대구역입니다. 대부분 서울역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서울역보다 더 많은 정차 횟수를 나타냅니다. 동대구역은 KTX부터 무궁화호까지 지나가는 모든 열차가 필수 정차하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용 승객 수도 서울역에 이어 두 번째를 보이는 대한민국의 중심역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비수도권 중 가장 로봇 기업이 많은 최고 수준의 로봇 도시입니다. 약 230여 곳의 로봇 관련 기업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책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도 입지해 있습니다. 로봇 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롯하여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수요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이에 대구시는 로봇 산업을 미래 핵심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데요. 로봇 산업 기술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로봇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이동식 협동 로봇 분야의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로봇 산업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해가고 있습니다. 전국 목공예품 생산의 1번지가 대구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불로 목공예 단지입니다. 동구 불로동과 복무동 일대에 70여 개 업소가 집단을 이루어 생산하는 전국 최대 목공예 단지인데요. 전국 목공예품 생산의 70에서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불로 목공예 단지 내에는 2008년에 개관한 공예 전시관이 있는데요. 목공예 장인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목공예품이 전시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유무형의 자산들 중 대구에만 존재하는 자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일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오로지 하나뿐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국내 유일의 대한민국 광복을 기념하여 심은 대구 광복소나무를 아시나요? 대구 동구에는 광복의 기쁨을 기념해 1945년 9월에 심은 광복소나무가 있습니다. 높이 6m, 폭 9m, 뿌리 둘레 1.6m의 이 광복소나무는 대구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광복기념물로서 그 의미와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인 광복소나무 사랑 모임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에 의뢰해서 광복소나무 DNA를 추출, 유전자 은행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의 귀재, 오마의 현인으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 직접 투자하고 100%를 보유한 유일한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 가창에 있는 대구텍인데요. 대구텍은 아시아 최대 절삭공구 제조업체입니다. 2006년에 워렌 버핏이 인수했는데요. 워렌 버핏은 대구텍에 2번에 걸쳐 직접 방문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2번 방문한 기업은 대구텍이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는 2006년부터 사진예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사진축제인 대구사진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란 통상 2년마다 열리는 대규모 미술 전시 행사를 말합니다. 대구는 한국 사진사에 큰 영향을 끼친 공간이자 광복 전후에 사진의 수도로 불렸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사진 전공 학과의 숫자가 가장 많은 도시이고요. 1945년에는 한국 최초의 국제사진전을 열었으며 최계복과 구황삼 등 한국 사진사의 한 획을 그으면서 큰 업적을 남긴 1세대 사진작가도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최대의 사진축제인 대구사진 비엔날레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달성 섭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도심 속 내륙 섭지입니다. 낙동강과 거무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위치해 있고요. 1989년 전 세계 자연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등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범람형 습지 중 하나인데요.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가 찾아오는 등 사계절 내내 다양한 식생을 볼 수 있는 자연생태의 보고입니다. 대구는 아시아의 밀라노라 불릴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섬유 패션의 도시인데요. 대구에는 동구 복무동에 DTC 섬유박물관이 있는데 이는 국내 단 하나뿐인 종합섬유박물관입니다. 2015년 5월에 문을 연 이 박물관에서는 한 송이의 목화가 어떻게 한 폭의 천으로 변하는지 알 수도 있고요. 섬유와 패션에 관한 자료를 A부터 G까지 다 담아놓은 흥미롭고 유익한 곳입니다. 패션관과 어린이 체험실에서부터 본격적인 관람이 시작되고 산업관에서는 한국 섬유산업의 한 획을 그은 기업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최첨단 섬유를 체험할 수 있는 미래관과 영상관 등이 다채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10개 정도의 국립묘지가 있는데요. 그중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은 유일하게 독립유공자만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입니다. 대구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지역이고요.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자 호국충절의 고장입니다. 2018년 5월에 국립으로 선격된 신암선열공원에는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52분의 애국선열이 영면에 계십니다. 방자유기박물관은 대구 동구 도학동에 있는 전국 유일의 방자유기 전문 박물관입니다. 방자유기는 구리와 주석을 일정한 비율로 섞은 노쇠를 두들겨서 만드는 것인데요. 방자유기 박물관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문화유산인 방자유기 기술을 전성 보존하기 위해 만든 박물관입니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77호인 이봉주 유기장이 평생 제작하고 수집한 방자유기 275종 1489점을 소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방자유기 박물관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 징이 있는데요. 이 징은 그 무게가 무려 100kg 정도이고요. 지름이 160cm가 나가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마지막 두 황제, 고종과 순종 황제를 모시는 전국 유일의 민간 사당을 아시나요? 바로 이재묘인데요. 1952년에 대구 동구 평광동에 세운 묘우입니다. 즉 신의를 모신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재묘는 고종과 순종 두 황제 외에도 항일 의병운동을 주도한 최익현과 독립운동가 민영환 등 우국지사들도 함께 배양하고 있는데요. 이재묘는 대한제국 황실에 대한 충절과 일제에 대한 저항과 독립의 의지가 녹아있는 곳으로 역사적 차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99년에 오픈한 한국영상박물관은 한국 유일의 비디오 카메라 전문 박물관입니다. 한국영상박물관은 김태한 관장이 50여 년간 수집한 영상기기 1,500여 점이 집약된 전문 박물관인데요. 특이하게도 박물관장은 젊은 시절 건투심판으로 활동했는데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 영상 촬영과 관련 장비들을 수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단 한 곳밖에 없는 한국영상박물관에는 각 국가에서 제작된 비디오 카메라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진기와 영사기, TV 영화 필름 등이 보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계 3대 안경 생산지 대구는 한국 유일의 안경산업특구를 보유한 안경산업의 메카입니다. 2006년 지정된 안경산업특구에는 한국 안경제조업체의 약 85%가 집적되어 있고요. 안경 관련 조형물 등으로 꾸며진 안경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국 유일 안경산업특구는 대구가 세계적인 안경 집산지임을 널리 알리고 한국 안경의 브랜드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